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가 지금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92페이지요. 학습 목표가 86번째가요? 네, 460번째. 흔히 셀수 또는 셈수라고 하는 글자죠. 요 글자가 시험에 매번 많이 나온 글자인데요. 이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이유가 있죠. 뭐 독특한 글자라든지 또는 쓰임 많다든지 또는 의미 여러 가지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또는 비싼 글자가 많다든지 이 글자는 의미 세 개로 얘기되어진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오고요. 또 이렇게 쓸 때요. 또 이렇게 쓸 때요. 쓸 때 음이 서로 다르죠. 이때는 수학이라고 보고요. 이때는 빈삭이라고 보고요. 이때는 초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이 세다, 셈 관련돼 있고요. 셈 관련된 학문이다 그러죠. 자주비자인데 이게 자주삭자예요. 수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니까 자주라는 뜻이 또 생각하는데 자주는 많다는 얘기인데요. 많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촘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촘촘하다. 아니 촘촘하다가 아니고 뭐죠? 촘촘하다는 촘촘하다는 맞네. 촘촘하다. 아니 오래간만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생각해서 쓰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이긴 했는데 촘촘. 이게 그물고자거든요. 예고자가 음역하면서 그물망자에서 그물고자. 그러니까 결국 초코는 촘촘한 그물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이 세 개다 보니까 그걸 구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이 세술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이 세술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이냐 이거예요. 자,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자수를 이렇게 나누게. 자, 요 글자를 흔히 끌로라고 하고요. 끌로라고 하고 요 글자는 뭐라고 하죠? 둥그런 네, 그렇죠. 둥그런. 예. 우리 선생님 얘기신 게? 네. 오, 우리 많이 선생님 들었습니다. 실력이 많이 들으셨네요. 둥그런. 깜짝 놀랐어요. 둥그런이 정형의 글자가 아니고 변형의 글자죠. 둥그런이 정형의 글자가 뭐인가요? 네, 우리 선생님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칠복자. 칠복자. 네, 이게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안 잊어버릴게요. 이제 칠복자. 옛날 글자, 칠복자 옛날 글자를 보면요, 이게 이제 또자가 바탕이 돼 있잖아요. 또자가 또라는 뜻이지만 본래는 무슨 모양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 글자가?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해요. 오른손이요. 그래서 오른손을 뜻하는 글자죠. 오른손 글자죠. 원래 그러니까.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오른손이 많이 쓰이지는 손이잖아요. 오른손을 갖다가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손. 그렇죠?
오른손의 반선은 왼손이잖아요. 왼손. 그러니 왼손의 기본형, 왼의 기본형이 외다인데 외다가 그르다예요. 그르다. 그르다를 뜻은 옛말이에요. 바르지 않는 손으로 얘기인데 이게 바른 손의 바르는 바르다 아니에요? 바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90% 정도, 세상 사람들의 한 85% 정도가 이게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하면은 또 시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이제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있지만은 뭐 왼손 쓰시는 분들이 한 85% 정도 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9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왼손 쓰시는 분이 오른손 쓰시는 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한 85% 정도인데 우리는 90% 정도 되잖아요. 5% 정도가 높은 이유가 어릴 때 오른손을 쓰면은 그러다는 판단을 가지고 못 쓰게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왼손 쓰시는 분도 많고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보면 있죠. 왼손잡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왼손 쓰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고 그렇대요. 그래서 잘못된 선입관이다 이거예요.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왼손은 그른 손이라는 선입관이 바른 잘못된 선입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왼손을 쓴다고 해서 굳이 오른손을 바꿀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새끼로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많이 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른손을 많이 쓴 이유가 그것도 이제 사회학자들이 근데 정론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사람이 겉모습이 좌우가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죠? 오른쪽 모습과 왼쪽 모습이 아니냐. 근데 사람 몸속이 있죠. 몸속의 장기는 대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칭이 아닌데 몸속 장기 가운데 죽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연결되는 심장이죠. 심장이 멈췄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장이 왼쪽 부분이 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가해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려면 오른손으로 막아줘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왼손 오른손으로 막아줘야 돼. 왼쪽이 좀 심장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이 심장이 좀 왼쪽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막아줘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성이 있고 말을 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언어를 담당하는 데가 자네예요. 자네인데 이 자네의 역할이 신체에서 오른손과 오른발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네에서 어떻게 뇌일혈이 일어나면은 반신불수가 되고 반신불수가 오른손과 오른발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오른손이 발달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 그 오른손이 중요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쓰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쓰이다 보니까 또 자가 됐지만은 이 문명을 일으키는데 오른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다면 그 오른손에 책짓을 들고 칠무에서 나온 글자가 칠복자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고문자는 이렇게요. 여기서 칠복자가 되고 선생님이요. 요 손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손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요 글자를 변형해서 쓸 때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면 노을방자라든지 가르칠 교자라든지 뭐 정사정자라든지 본받을 격자라든지 많죠. 이 오른쪽이에요. 이게 정형인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칭으로 그럴문처럼 보이는데 그럴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등자를 써 같은 등자에서 한자로 사실은 또는 등기다의 등을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선생님 말씀 중에 것처럼 그럴문인데 등은 앞에다 붙여서 등그럴문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요. 이거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또 하겠죠 뭐. 얘기가 새끼를 많이 빠져나갔는데 하여튼간 그 등그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끌루자도 문제인데요.
소전에서는요, 아니 저 소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전자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놓고 그게 입각에서요. 거기 입각에서 요 부위와 요 부위와 요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건 말무자로 보고요. 이건 가운데 중자로 보고요. 요건 계집열자로 봐가지고 설문해자에서요.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해자가 풀이됐잖아요. 설문해서 이 세 개 글자 값이 있다고 봤어요. 말무자와 가운데 중자와 계집열자가 합쳐져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냈어요. 뭐 이런 글자로 가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저 한자를 교육할 때에 뭐 그냥 막 쓰고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많았지만은 그래도 한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거 자원을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옛날부터는 대부분 자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파자를 했어요. 파자. 그 글자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이걸 말무자로 보고 가운데 중자로 보고 계집물자 이건 설문의 개념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호대로 오면서 좀 더 팔자는 그냥 무조건 글자를 두드러 부셔가지고 경경부시킨 설명 아니에요? 호대로 오면서 좀 더 자원을 분명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설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설문도 그러니까 내년 팔자하고 똑같은 식이네요. 근데 여기 오늘날에서 문자적으로 설명한다는 사람이 설문의 견해를 갖다가 쫓아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 견해를 그대로 가져다 풀리는 사람도 많고 뭐 네이버 한자사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내냐 그 패턴이요 이 패턴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설문해자의 풀이가. 설문해자가 소전을 바탕으로 했는데 소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문자예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해 진나라를 통일하고 해서 이사의 건너를 받아가지고 문자 통일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진나라 때 문자 아니에요. 근데 중국 역사 시대가 하, 은, 상이라고 했죠. 주 오고 나서 진, 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진나라 이전에 이미 은나라 때부터 문자가 있잖아요 지금. 은나라 시대의 수도인 은호에서 나온 문자가 갑골문 아니에요? 또는 옛날 천자나 제후들이 의식 같은 걸 행할 때에 청동의 이기를 사용하고 그 이기에 글자를 새겼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금정물 뭐 좀 그냥 줄여서 금문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시황의 소전보다 훨씬 이전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에서 소전을 바탕으로 하는 그 소전의 개념은 더 이전의 문자를 참고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문자 자원을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설문에다가 플러스해서 고문자인 갑골문이나 금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갑골문, 금문 소전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문자학이라는 문자. 그러니까 한자를 제대로 하려면은 문자학을 해야 돼요. 문자학. 제가 30년 동안 공부한 이 문자가 아니에요. 지금 30년 넘게. 그래서 저는 설문해자의 견해에만 천착하지 않고 이 갑골문이나 금문에 해당되는 자형을 들어 설명하는데 갑골문에 마침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손을 좀 더 그러니까 여기에 계집여자 요 형태는 이게 맞아요. 이게 계집여자 이게 계집여자는 맞아요. 그런데 고문자를 보니까 요 그 윗부분인데 요것이 머리 부분이라고 치고 여기 이렇게 가입된 혈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머리에 의식 같은 걸 행하기 위해서 가채 같은 거 가채가 뭐인지 알죠? 우리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의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다 머리를 갖다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채라고 하는데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가치를 덧붙이면 옛날 사극하신 분들이 사극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 묵어가지고 막 먹디스가 생기고 요즘은 가벼운 것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가치 같은 걸 꾸미고 있는 여자로 저는 보이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를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이것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락자 아까 배우락자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우락자가 이루어지는 걸 있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두 손이죠? 두 손. 두 손이요, 두 손. 이게 또자 감사 얘기할 때 이 또자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피는 거예요. 두 손. 제가 30년 넘게 문짝을 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료 길이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걸 짜고 중요할 요자 있죠. 필요할 요자, 중요할 요자하고 고문자가 많이 혼동을 했어요. 그 어떤 책에는 요 형태로 요걸 짜 고문자로 표기해 놓기도 한 책도 있고 그래요. 자료예요. 그래서 혼선을 빚었어요. 저도 한때는 혼선을 빚었는데 요걸 짜고는 관리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소전이 와서 요 형태가 여기 요 형태가 소전이 와서 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걸 그 바뀐 소전의 형태를 놓고 말무 가운데쯤 계집년하고 풀이했지만 요걸 짜 보니까 말무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가운데쯤 짜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오래된 문자가 더 분명한 문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뭘 나타냈냐 이거예요. 그것 또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오늘날 쓰여지는 글자 가운데 켈자자 있죠. 켈자자 이렇게 올렸었어요. 손이 위에 손이 이렇게 있고 밑에 식물이 이렇게 있는 손으로 식물을 켜고 있는 거죠. 혼자 하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그렇죠. 뭐예요? 삼수변이냐? 그렇죠. 제방변이냐? 제방변을 붙이죠. 왜 붙여요? 제방변이 손숫자가 바뀐 글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삼수변은 물숫자고요. 우리 선생님도 시다가 나오니까 머리가 잘 안 들어가죠 지금. 갑자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릴 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자루에다가 양쪽을 묶어가지고 가려다는 상태 아니에요? 분간하다 할 때 쓰인 글자. 가릴 간자도 오늘날 문자로 쓸 때는 무슨 자를 더 붙여요? 제방변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죠? 간태가다 먹을 때 쓰인 글자. 단길 원자 이해 원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길 원자인데 이것 자도 어떻게 돼요? 흐들하면서 손 한번 이렇게 더 달라붙이잖아요. 그런 것 자들 많아요. 뭐 가로막을 냈자 이런 글자도 또 마찬가지고 다시 손이 한번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분화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원래 이 글자가 켈자자에 있는데 그 뜻을 좀 더 보면서 제방별을 붙여서 분화시켜서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글자도 같은 패턴의 글자로 봐요. 이 글자에서 요 글자 자체가 이 글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로 본다 이게. 이 글자가 된 것처럼. 근데 이 글자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게 뭐냐면 끌어모으다,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쉬었다가 지었잖아. 여자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게 두 손인데 이 두 손이 지금 끌어모으거나 끌어안는 상황을 갖다 펴는 걸 보인다 이거예요. 그 머리를 붙잡고 두 손으로 머리 이 두 손이잖아 지금. 두 손으로 의식 같은 걸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있는 여자를 두 손으로 끌어모으거나 끌어안는 행위를 갖다가 피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두 손으로 끌고 간다고도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공부라는 게 문자 공부라는 것이 이 시간 흐르면서 여러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공부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누가 문자적으로 자원 설명을 누가 해준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뭐 이 자원 설명 또한 누군가 저한테 코치해 준 바는 없어요. 가르쳐 준 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제 견해를 안 쫓고 나는 달리 보겠다 하면 그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말씀드렸지 오로지 30년 넘게 이쪽 공부만 해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렇다 이거예요. 예, 여자인 것만큼 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것만큼 분명해요. 이게 손을 나타내는 것만큼 분명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동작이냐가 중요한데 이 얼굴을 감싸서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로 일단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끌어모으다 끌어안다를 달리 줄여서 표현하면 끌다니요. 그래서 이걸 끌루라고 하는데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요 끌루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도 알아둬야 될 글자로서 다랑 글자가 있죠. 다랑 글자. 죄송합니다. 빨간 거 말로. 누가 볼 때 쓰인 글자야. 다랑 글자. 광활로 볼 때 쓰인 글자예요. 제가 저 시골에 가서 광활로 동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광활로 막 아들이 광활로를 한 번도 밤에 안 가봐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마침 연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연주 음악 들어보시라고 보냈죠. 다랑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여러 글자가 돼요. 여러 글자. 이게 요 글자가 주범 시자가 아니고 그것이 형태라고 봐야 돼. 우리가 이 글자가 항상 이 글자가 이제 여기서는 붉은 품자잖아요 지금. 이것도 주어 시자가 아니고 그거 형태인데 요 글자가 보이는 글자가 요 형태 지목자의 이 형태는 게 집권리인데 우리가 1층 2층을 떼서 층층자 있잖아요. 층층자 일직 층자가 층으로 바뀌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층층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 지부의 지부를 갖다가 짓는 거죠. 여러 채를 갖다가요. 그래서 이게 여러 글자. 여기 층층자에 보이는 요 형태가 여기다가 붙다고 해야지. 지붕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 채.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 여러 글자고 이것도 교육용 한자인데 누누이 얘기했잖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할 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잖아. 할 때 쓰이는 누자가 바로 일제. 누누이 얘기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다. 뭐 할 때 쓰는. 또는 교육용 한자는 아니지만요. 교육용 한자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요. 익히 쓰이는 어휘에 포함되어 쓰이는 한자로서 이런 글자가 더 있죠. 이런 글자. 루는 루인데 무슨 자가 더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실루자예요. 실루자. 이 실루자가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누설. 아니요. 그 셀루자죠. 아니 그만. 인류의 희망도 없다 할 때 쓰는 거죠. 한 가닥을 붙잡고 이룰 실이 한 가닥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뭔가 붙잡고 있을 때에 한 가닥 실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희망도 없다 할 때 쓰는 붙잡고 있을 만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붙잡고 있을 실 한 가닥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두변이 달라붙어 쓰이면은 옷과 관련돼서 남노할 노자가 돼요. 남노할 노자. 자 이럴 때에 음들이 처음 달아 루루 있는데 끌루자가 지금 음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자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다 보니까 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랜 기간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루로만 익히지 않고 달리 익혀지는 상황이 바로 이골자이지. 루가 수가 됐어요. 그러면 루가 수가 된 건데 이게 음의 변화를 갖다가 정확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음의 변화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 20년부터 음의 변화, 20년 넘었죠. 음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교 교수들 앞에서 설명해 보니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좀 발표를 그다음에 이제 조언까지도 받았는데 이거 크다가 인생 다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다가 밝히기가 쉽지 않죠. 언어라는 게 언어의 변화를 갖다 얘기. 그래서 이게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는데 제가 공부에만 바로 하면은 음의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좋은 위치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위치가 같거나 또는 비슷한 경우 또는 좋은 방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음의 변화가 이렇게 서로 일어나는데요. 요 글자의 루고 수오고 보면 리을자하고 시옷자가 음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좋은 방법이 같아요. 리을자가 갖고 이 리을자로 발음되는 것과 시옷자로 발음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같은 치조음이에요. 같은 치조음. 잇몸에 붙이면서 나는 소리 치조음. 같은 치조음. 이게 좋은 방법이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치조음이다 보니까 서로 교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가 수가 된 상황. 근데 이제 그 수에서 입성자, 기역자가 우리가 이 글자도 붙여 잘속자가 수로도 쓰이잖아요. 성수자 그런 것처럼. 그 이근고기도 이글속자에다가 이거 반절 익히면 반숙이 되지만 이근고기는 수격 그러잖아요. 이거 수격 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역자가 떨어지고 달라뜨고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이 사기 된 거이고 착이 될 수 있는데 같은 치음계리 교환이죠. 근데 모음이 한 번 더해서 촉까지 모음이. 그래서 루가 수가 되고 숙이 사기 되고 사기 촉까지도 이렇게 변화해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세숫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세숫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글자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테일소자니. 자, 지금 좀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좀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일소자. 아마 책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연자에서 테일소자 쓰라면 이렇게 써서 그냥 설명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써서 설명하면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 글자는 사실은 정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게 채점 오지는 않을 거예요. 급수 시험 단체 이런 데서 테일소라고 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왜 채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정확히 쓰려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하나에 줄어들죠. 다른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한자에서 있죠? 한자에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만 쓰이는 글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만 쓰이는 글자는 있어요. 이렇게만 쓰이는 글자는 있어요. 이게 뭐이냐면은 아이 나올 톨이라는 글자예요. 아이 나올 톨자. 아이 나올 돌 하는 글자예요. 책에 따라서 톨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아이 나올 돌자는
저 아들 자자에 거꾸로 된 글자예요. 아들 자자. 이 아이 자자고 오늘날은 아들 자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원래 아이 자자인데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여기서 이 글자가 나왔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래서 있죠. 아이 나올 돌자를 가지고 알아야 될 글자가 만약에 이렇게 기술력자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늘날 사실은 이게 맞는 글자고 이렇게 쓰는 글자는 틀린 글자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글자는 틀린 글자예요. 찰중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맞는 글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사실은. 근데 틀린 글자를 하도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틀린 것도 많은 사람이 쓰면 약점 속성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채점을 하고 통용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에 쓰이는 이런 글자가 없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렇게 써줘야만이 그게 아이를 거꾸로 낳은 상황을 나타난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를 거꾸로 낳은 상황? 자 근데 요 밑에 요것은 그럼 뭐이냐 이거예요. 이게 설문에서 이걸 흐르는 물로 생각해 잘못 봐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꾸로 떠내갈 토를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글자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있죠. 아들 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 머리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 날 때 보면 태모라고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도 털이 좀 나가지고 나온다고. 털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태모를 좀 표현한 형태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근데 한때는 저는 이걸로 봤어요. 머리털로 봤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거 옛날 고물자를 보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사방에 이렇게 막 점들 있고 있는데 그럼 이거 태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양수예요. 양수. 이 양수를 본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는 하고 3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누군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설명해서 물로 설명해 주고 저는 이걸 양수로 봐요. 양수. 이게 양수 흐르는 물. 예, 요 형태 글자가요. 요 형태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요 형태 글자가 이런 글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자에서. 이 글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여자가 있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가 장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거꾸로 있고 그 다음에 양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수가. 이게 머리가 장식된 여자라는 것이 어린 여자인 거예요. 지금 어린 여자. 어린 여자. 머리가 장식됐다는 건 뭐 옛날에 여자가 혼례를 치르면은 쪽을 짚고 나서 비녀를 찌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혼인한 여자예요. 지금 이게 혼인한 여자고 그러니까 혼인한 여자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고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를 낳는데 양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기른다는 뜻의 기를육자의 이체자예요. 이게 이 기를육자. 오늘날은 기를육자를 이렇게 안 쓰잖아요. 낳은 아이를 갖다가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음역발자 고기육자가 편한데 육자를 붙인 거예요 지금. 음역발자 그게 형석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른다는 뜻의 글자고 이건 음역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를육자예요 옛날. 근데 기를육자에 보면 요 형태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료에서 보면은 저 오른쪽 기퉁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소자 자료 동아출판사 한자 사진에 보면 이게 총 몇 회분이 11회로 되어 있어요.
사진에도 11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0획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11획인데 사진에 몇 획으로 되어 있다고요? 11획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맞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사진에도.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안 가르친 사람이야. 이렇게 써서 가르친다고 치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인 한자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서 가르치줘야 돼.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게 글자 가운데 글자도 있죠. 요 글자고 요 글자가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여기 조금 튀어나와야 될 글자를 안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쓴 사람들이 뭐가 차이점이 있냐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구분을 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도 획이 하나 더 있냐 안 있냐인데 무슨 차이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있죠. 요 글자는 없어도 요 글자는 없어도 요 글자는 있어. 요 글자는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요 글자하고 서로 구분을 해줘야 돼. 요 글자하고. 이건 거꾸로 떠 내려갈 돌 하는 글자고 요 글자는 사실은 있죠. 우리 제가 홍 선생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깃발 글자예요. 깃발 글자. 그래서 두 글자를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두 글자가 옛날 사람들이 혼선을 빚었는가 봐요. 두 글자가 그러니까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획의 글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의 글자가 서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깃발 글자는 깃발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글자가 눈이 이렇게 쓰는데 문자청에는 빤빤한 거 있어. 오늘날 이렇게 눈목장을 쓰고 세워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깃발이 세워졌다고 봐야 돼. 이렇게 깃대가 있으면은 그 깃대에다가 기폭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깃발이 이렇게 날게. 이 발이라는 것이 짧고 길다란 물건을 갖다 발이라고 그래요. 짧고 면발 먹을 때 발을 들이운다. 짧고 길다란 물건이 발이에요. 발. 기에 사용되는 발인데 이렇게 깃대가 있고 있으면 짧은 기폭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묶었겠죠. 그런 거에서 발이 있는 거예요. 깃발이. 요것을 갖다가 문자로 나타낼 때 요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세운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운 거. 요 부위를 갖다가 세웠어요. 지금 세웠어. 그래서 멸관한테 멸류관은 발로만 깃발 관련 없고 발만 관련 있어. 발 짧고 기다리는데 멸류관에 류자를 쓴 이유는 천자는 12개의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발이 내려져 있어. 이걸 갖다 멸류관의 묘는 요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길다란 물건인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옛날 천자의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뤄놔. 이 깃발에도 이런 거를 이런 형태가. 근데 그게 이제 멸류관에 마침 있었던 거죠. 이 발이 천자는 12개고 황제를 재우는 9개로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멸류관의 류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 깃발 어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는 류자인데 그 내냐 그 글자가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깃발류자는 바로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리류자라든지 유황류자 그거 이 형태가 맞아. 여기서 음역하는 거든. 여기서 요 글자가 깃발류자가 음역하거든 이렇게. 근데 이 두 글자가 혼동이 되면서 흐를자는 사실은 흐를자는 앞에서 양수 같은 게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글자를 써줘야 돼. 요 글자. 흐를자는 이렇게 써줘야 돼. 맞는 글자 이렇게. 근데 요 글자의 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음이 유가 되면서
또 쓰기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온라인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정자가 아니고 이게 정자라고 봐야 돼. 이 트위소자도 마찬가지예요. 트위소자도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그렇게. 그 묶을 숫자를 처럼 쓰는 것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묶을 속자는 이렇게 지금 이걸 말씀은 이게 이 글자의 속자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더 쓰세요. 소원하다. 요 글자는 묶을 속자가 아니고 여기에 달라붙은 요 글자는 그것의 형태인데요. 묶을 속자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이가 있고 아까 뒤집어 있고 양수가 된다고 했죠. 요 글자가 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요 형태에서 요해 네모 앞에 요거 반드시고 요거 반드는데 가운데가 이게 하나 핵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정의가 되고 무슨 이게 요 형태의 고문자인 아이가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의 양수가 흐르는 형태의 요것이 정확히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변된 형태가 됐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요 글자는 묶을 속자가 아니고 거꾸로 떠내갈 돌자가 와변된 형태야. 이 형태가요.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트위소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트위소자에 대한 설명 이 정도만 해도 근데 또 이 글자도 설명을 빠졌어 지금. 그런데 정작 그래서 이제 트위소자를 보면은요, 뭘 설명할 것이 이렇게 많대? 요걸 설명을 했어요. 거꾸로 떠나갈 때 설명했어요 지금. 그래서 깃발자하고 구분 다르라고 했어요. 요걸 설명해야 되는데. 요것도 문제야. 요것도 정자로는 이렇게 쓰인 글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발족자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이는 요 형태가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모나게 표현인데 이게 발목에서부터 무릎 행상까지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강이 우리가 발이 이렇게 앞을 향한다고 치면은 이게 발이 있다고 치면은 요 부분이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요 부분이 정강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 알통이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장단지예요. 이게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종아리예요. 선생님이 회초리로 장단지를 때렸다고 하면 이 앞을 때렸다는 건데 얼마나 아파요. 뼈가 막 바로 앞에 있는데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릴 때에 훈육을 위해서 때린다고 치면은 안 아프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크게 안 다치게 그러려면 여기 도톰은 요 부위 장단지 부분을 때려야 되죠. 사실은 종아리를 때려도 안 돼. 이 종아리 살점이 없는 데가 그러지 아니에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여기를 때려줘야지. 그래도 근육이 살점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장단지를 때렸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정강이, 장단지, 종아리 이런 걸 구분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선생님이 한자만 가르치면 안 된 거예요. 국어 시간에 장단지, 종아리 구분하잖아. 이런 것도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요 형태를 네모나게 펴는 글자가 발족자고 요것이 요 부위만 그냥 이렇게요. 무릎에서부터 장단지로부터 종아리인데 요 핵을 그냥 이렇게만 펴는 것이 바로 이 발족자예요. 똑같이 발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발족자고 소가 됐다고 생각해야 돼. 같은 발을 뜻하는 말에서 같은 의미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발족자예요. 발족자. 근데 이 글자 컴퓨터에서 이 글자 찾아내려면은 그러면 어디 가서 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발속자니까 소를 찍어야 이 글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에 가서 소를 써놓고 소로 쓰이는 글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 안 나와. 네이버 한자사 있는데 보면은
뭘로 찾아야겠어요? 필로 찾아요. 그렇죠. 필로 찾아야 돼. 우리 홍문세 공부 많이 하시네. 많이 하시네. 필로 찾아야 나와요 이게. 아니 제대로 된 뜻과 의미, 발과 소이기 때문에 소에서 나와야 될 글자가 필에 나온다니까. 필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요 글자가 짝필이란 국어사전에 아니 한자 사전에도 짝필이란 뜻도 있고 또 뭐예요? 발을 그래서 아라는 뜻과 의미로도 표기되어 있고 그래요. 사실은 한자 사전에 보면은. 근데 이것들은 다 가차된 뜻이 지나지 않을 뿐이야. 가차한 거야 가차.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짝필자가 이 글자니 천생백필일 때 짝필자가 제대로 된 글자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는 필에서 찾아야 되고 소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글자의 의미에서 찾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글자를 짝필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초서체로 써보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거의 비슷해. 초서체로 써보면은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통용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걸 발을 알아도 하는데 발을 알아고 하는 이유는 옛날 시경에 본 대하소하 해가지고 발을 갖다가 원래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그렇죠? 발을 갖다가 이 글자인데 이 글자 대신에 이 글자를 쓰기도 했대. 이 글자. 이게 잘안 쓰는 글자 저도 잘 모르는 글자인데 이렇게 발일책이라고 하던가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글자를 줄여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게 바르다는 뜻으로 한때 쓰이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표기가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오늘날 전혀 상관이 없잖아. 짝필자하고 발을자하고. 그래서 당연히 발을 뜻하면 소의 음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고 요글자가 달라붙으면 요글자가 달라붙으면 이게 깃발한 자예요. 깃발한 자. 깃발한 자에다가 발손자가 달라붙으면 원자가 선이 되면서 발을 뺑뺑이 돈다고 해서 돌선자가 됐네. 이게 발 관련돼서 뜻풀이를 해줘야 되는 글자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필과 상관없이 지금 요 글자도 지금 그래서 음이 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거 필에서 두면은 필오고 소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설명할 거냐고. 이게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나 뭐 이런데 잘못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갖다가 네이버 한자 사전에 잘못된 걸 다 꼬집어 가지고 잘못된 걸 갖다가 한번 논문을 써볼까 하다가 그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졸업을 거시기만 했어요. 수료만 했어. 제 책 쓰는데 바빠가지고 논문 쓰다 보고 교수님 쫓아다녀야 되고 시간 많이 소비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작가 책 쓰는 걸 빌어놓고 자 얘기가 따뜻하게 하지만 발소자고 요 발소자뿐만 아니라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요 투이소자에서 음역하는 글자일 뿐만 아니라 소통하다 뭐 상소를 올린다 요 글자에다 풀이 달라붙으면은 뭐가 돼요? 나물소자가 되죠. 채소할 때 쓰인 글자예요. 채소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자 이렇게도 쓸 수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잘 안 쓰죠 이게. 가끔 그 한자 선생님들 중에 네. 그 소자를 나무 소자를 쓸 때는 그 속자의 형태로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묶는다는 뜻과 생각하니까 그런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묶을 속자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엉터리 하는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게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문장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자학 때문이지 않아요. 그리고 논어 공부하신 분들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자를 제대로 알고 논어를 바라고 해서 제가 수업해드린 거 이거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가서 그걸 이용을 하고 그거예요 지금. 논어 배우신 분들 한자 제대로 알고 논어 오세요 오고 나는 그거 해보겠습니다. 난 그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지금 이거 이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트이소자 또는 나물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나무 초자. 울타리를 드는 이 숯불림자로 썼지만 울타리 나무가 쭉 들어서 울타리 관련인데 그 울타리에 사용되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리고 발소자가요. 이 발소자가 초로 바뀌어 소, 조, 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음결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 초자인데 워낙 나라 이름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요. 네, 초나라 이름으로 쓰이는 게 나라 이름 초라고 많이 얘기죠. 사면 초과할 때 쓰는 나라 이름 초예요. 근데 가시나무 초자인데 가시나무로 일로 옛날 분들이 저 어려서만 회초리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걸로 회초리 매질하는 걸 초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거든요. 초달한다. 매질할 깔자예요. 그때 쓰이는 초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에다가 다시 돌석자가 달라붙으면은 주추돌자가 되고요. 주초 뭐요? 돌. 주추돌. 오래간만에 수업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보면요 발음도 잘 안 되고요 머리도 잘 안 들어가요. 기초 올 때 쓰이는 글자죠. 기초. 집을 지을 때에 주추돌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제 집이 제대로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정초 아니에요. 정초. 주추돌을 놓고 이제 거기다 그 주추돌이 놓인 자리가 집이 되는 자리예요. 그 집을 자리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다 집을 짓는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초자도 궁극적으로는 발소자가 음역하는 글자고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도 있네요. 발소자가 이상 서로 바뀌어요.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옛날 고기로 여러 가지 많지만 젓갈도 만들어. 이게 원래 젓갈 관련돼야 돼. 젓갈로 관련돼야 되는데 육자가 고기와 관련된 고기로 만든 젓갈인데 그것이 저 뭐예요? 식혜. 젓갈 해자. 해자가 오래간만에 쓰는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오른 위에다가 아니 오른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 그렇죠. 요 글자 뒤 글자를 말씀하시구나. 요 글자부터 생각이 안 나서 다 글자부터. 식자를 쓸 때 왜 저렇게 쓰나 그랬어요. 다 글자부터 식혜. 식혜를 저는 술자를 먹을 식변으로 쓰는 줄. 식혜를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식혜를 쓰려고 하는데 저 옛날 한자를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은 이 젓갈에 짜오고 그 다음에 시계를 때 쓰는 해자는 초해자예요. 저는 그걸 알아야 훈장을 한다고 했죠. 가만 있어봐. 이거 허를 그렇죠. 네.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은 초여의 해자고 이것은 아이 해자예요. 요것은 우리가 저 단솔 이로 얘기하는 거이고 이것은 저 가자미 식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음이 통하면은 서로 통해서 쓰는데 여러 개 쓰이는 오늘 안 쓰이는 글자인데 이게 서로 서자예요. 이게 서로 서자. 사람이 있고 기자가 있는데 서로 서자라는데 또는 서로 상자 이런 글자하고도 서로 통용을 했대요. 이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서자로 오늘 쓰이고 있어. 서로 서자로 쓰이고 있고 젓갈보다는 상관없이 서로 서자로 쓰이고 있고요. 요 서로 서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무슨 자예요? 이런 글자는 없죠. 네, 이런 글자는 없죠. 근데 왼쪽에 흑독자가 쓰인 글자가 워낙 많지 않아요? 땅기자 뭐 고를균자 이런 글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글자는 없고 이렇게 써줘야 맞죠? 이렇게요. 이렇게 선비사자로 써야지.
이게 선은 선데 선비인데 이게 사위예요, 사위. 선비 이게 씩씩한 기상을 갖고 있어야 될 선비. 옛날엔 문보다는 무쪽이라고 했잖아요. 무사할 때 쓰는 사자, 용사, 장사할 때 쓰는 사자, 씩씩할 장자에 장사할 때 쓰는 장자. 근데 어느 날 다행스럽게 요글자를 더 많이 쓰죠, 이렇게 개문자를 써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요글자하고 동장인 요글자가 선비사자에 의해서 뜻이 사이가 되는데 그걸 헛자로 잘못 표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일부러 틀리게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이런 데서도 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요. 아니 잠깐만요. 살서자. 예? 살서자. 살서자? 예, 서식할 때. 그 살서자가 바로 이 나무목자에다가요.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서명 끝자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 우리 순간적으로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 편에 26장에 10주란자가 다 끝났는데요. 거기 문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는데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빨리 하면 이는 욕되고 벗을 섬김에 빨리 하면 이는 멀리하게 된다라는 문장 속의 10주란자를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공연장에 들어갈게. 이거 커피 우리 선생님 사다 놓으셨나요? 예, 이 선생님 사다 잠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설 지중이라고 보는데. 응? 누설 지중. 봐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수업이니까 또 잊어버리고 했네. 근데 두 글자밖에 못했네.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두 글자 추측하는 것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끝으로 딴 거 다 빼버려야 돼. 아니 교수님 실제로는 두 글자지만 좀 걸을 글자라든지 그다음에 깃발 이거 설명까 시키면 실제로 한 7, 8글자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자만 두 글자씩. 빼버려야 돼.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바랍니다. 이렇게 뭐 해놓고 그냥. 그거는 그 설명해 주셔야 되죠. 그것까지 안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섭섭해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저기 백합 종류 갖다 드릴까요? 뭐 백합이요? 네. 백합 종류라니. 그 저기 집에서 키우는 건데 예? 새끼가 워낙 잘 서가지고 꽃. 아마리리스라고 예. 꽃. 예. 그래요. 하나만 많이 말고 하나만. 예, 한 번에 그래도 많이 자라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이상해가지고 꽃이 신경 쓰고